기원전 2500년 나일 강변. 거대한 돌 230만 개가 쌓여 올라갔습니다. 높이 147m. 4500년이 지난 지금도 서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파라오. 고대 이집트의 왕. 아니, 왕 이상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 3000년간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170명이 넘는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파라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절대 권력을 얻었고 어떻게 유지했는지, 피라미드, 미라, 신전 뒤에 숨겨진 권력의 비밀을 추적합니다. 이집트는 나일 강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의 선물이다. 나일 강은 아프리카 중부에서 시작해 지중해로 흐릅니다. 길이 6,650km.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입니다. 매년 여름, 강이 범람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의 비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불어 강둑을 넘쳤습니다. 3개월 후 물이 빠지면 비옥한 진흙이 남았습니다. 이 진흙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밀, 보리가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나일 강 유역 외에는 모두 사막이었습니다. 동쪽도 사막, 서쪽도 사막, 자연적 방벽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집트는 고립되어 있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나일 강변의 마을들이 생겼습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었습니다. 마을들이 합쳐져 작은 왕국이 되었습니다.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남쪽과 북쪽 두 왕국이었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르메르 왕이 이집트를 통일했습니다. 남쪽의 상이집트가 북쪽 하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의 이집트가 되었습니다. 나르메르는 두 개의 왕관을 썼습니다. 상이집트의 흰 왕관과 하이집트의 붉은 왕관, 통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파라오라는 칭호가 생겼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어로 큰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래는 왕궁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왕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양신 라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호루스 신의 화신이었습니다. 호루스는 매의 머리를 가진 신, 하늘과 왕권의 신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 그의 말은 곧 신의 뜻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의 기초였습니다. 파라오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땅은 파라오의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은 파라오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파라오는 최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파라오는 최고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파라오는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모든 법은 파라오가 만들었습니다. 재판의 최종 결정권은 파라오에게 있었습니다. 파라오를 돕는 관료 조직이 있었습니다. 재상, 서기관, 세금 징수원, 장군들. 하지만 모든 권력은 파라오에게서 나왔습니다. 파라오의 하루는 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화 의식을 했습니다. 신전에 가서 신상을 깨우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바쳤습니다. 파라오만이 신을 직접 모실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파라오를 통해서만 신과 소통했습니다. 기원전 2686년 고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피라미드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제3왕조부터 제6왕조까지 약 5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기원전 2630년경 조세르 왕이 최초의 계단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재상 이모테프가 설계했습니다. 6단 계단으로 이루어진 돌 구조물, 높이 62m, 파라오의 무덤이었습니다. 기원전 2580년경 쿠프 왕이 대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기자에 세워진 가장 큰 피라미드, 높이 147m, 230만 개의 돌 블록, 평균 무게 2.5톤, 어떤 것은 15톤, 20년간 10만 명이 일했다고 헤로도토스가 기록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실제로는 2만 3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농한기에 징집된 농민들이 주력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를 위해 일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보상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파라오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혼이 육체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미라를 만든 이유입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영원한 집, 내부에는 여러 방이 있었습니다. 왕의 방, 여왕의 방, 지하 묘실, 파라오의 시신은 석관에 안치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부장품이 가득했습니다. 가구, 옷, 음식, 보석, 무기, 사후 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 피라미드 형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양 광선을 상징했습니다. 파라오가 태양 광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권력을 보여주는 기념물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영원하다. 기원전 2181년 고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중앙 권력이 약해졌습니다. 지방 귀족들이 독립했습니다. 혼란기가 왔습니다. 제일중간기라고 불립니다. 1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기원전 2040년 멘투호테프 2세가 다시 통일했습니다. 중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1왕조부터 제12왕조 약 400년간 안정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650년경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힉소스족이 침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민족, 말과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처음으로 외국에 정복당했습니다. 100년간 힉소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1550년 아모세 1세가 힉소스를 몰아냈습니다. 신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 제18왕조부터 제20왕조 약 5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기원전 1479년 특별한 파라오가 나타났습니다. 하트셉수트, 여성 파라오였습니다. 원래는 투트모세 2세의 왕비였습니다. 투트모세 2세가 죽자 어린 아들 투트모세 3세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하트셉수트가 섭정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7년 후 스스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남자 복장을 했습니다. 왕관과 가짜 수염을 착용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그라고 불렸습니다. 파라오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전쟁보다 무역과 건설에 집중했습니다. 푼트 원정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소말리아 지역, 향신료, 유향,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신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데이르 엘바아리의 장제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절벽에 새겨진 3층 구조 신전, 22년간 통치했습니다. 기원전 1458년 사망했습니다. 투트모세 3세가 다시 단독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트셉수트의 기록을 지우려 했습니다. 조각상을 부수고 이름을 긁어냈습니다. 기원전 1353년 아메노테프 4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급진적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종교 혁명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라, 아몬,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아메노테프 4세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한 신만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텐, 태양 원반, 최초의 일신교였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아케나텐, 아텐을 섬기는 자라는 뜻, 수도도 옮겼습니다. 테베에서 새 도시 아케타텐으로, 오늘날 아마르나, 모든 신전을 폐쇄했습니다. 아몬 신전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신관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통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아케나텐은 예술도 바꿨습니다.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스타일, 왕비 네페르티티와 딸들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기원전 1332년 아케나텐이 죽었습니다. 아들 투탕카텐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9살 소년이었습니다. 신관들이 섭정했습니다. 그들은 전통 종교를 복원했습니다. 소년 왕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투탕카멘, 아몬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 수도를 다시 테베로 옮겼습니다. 아텐 신전을 폐쇄하고 아몬 신전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케나텐의 혁명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투탕카멘은 18살에 죽었습니다. 기원전 1323년 9년간의 짧은 통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거의 잊혔습니다. 하지만 3200년 후 그는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1922년 11월 4일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왕가의 계곡에 숨겨진 무덤,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무덤이었습니다. 유일했습니다. 다른 파라오의 무덤은 모두 도굴당했습니다. 카터가 문을 열었을 때 보았던 것, 금빛 빛나는 것들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4개의 방, 5000점 이상의 유물, 황금 전차, 왕좌, 침대, 의자, 게임, 무기, 악기, 옷, 신발, 음식, 포도주, 향료, 그리고 4개의 관. 가장 안쪽 관은 순금, 무게 110kg. 그 안에 미라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황금 마스크, 이집트 예술의 걸작, 11kg의 금, 청금석과 흑요석으로 장식, 젊은 파라오의 얼굴,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작았습니다. 급히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보물, 람세스 2세 같은 위대한 파라오의 무덤은 얼마나 화려했을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 도굴당했습니다. 투탕카멘만 남았습니다. 기원전 1279년 이집트 최고의 파라오가 즉위했습니다. 람세스 2세 66년간 통치했습니다.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매우 드문 장수, 람세스 2세는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카르나크 신전을 확장했습니다. 람세세움, 거대한 장제전을 지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부신벨 신전, 누비아 사막 절벽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입구에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좌상 4개, 높이 20m, 내부는 60m 깊이, 1년에 2번, 태양빛이 신전 깊숙이 들어와 람세스 상을 비췄습니다. 람세스 2세는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기원전 1274년 카데시 전투, 히타이트 제국과 싸웠습니다. 람세스는 2만 명을 이끌었습니다. 히타이트는 더 많았습니다. 람세스는 포위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람세스는 승리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신전 벽에 자신의 용맹을 새겼습니다. 람세스 2세는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약 50명, 딸 약 50명, 총 100명 이상, 왕비만 8명. 가장 유명한 왕비는 네페르타리, 그녀를 위한 신전도 아부신벨에 지었습니다. 람세스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했습니다. 이름을 모든 곳에 새겼습니다. 심지어 이전 파라오들의 기념물에도 자기 이름을 덧씌웠습니다. 기원전 1213년 90세에 죽었습니다. 13번째 아들 메렘프타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도 이미 60대였습니다. 람세스 2세의 미라는 발견되었습니다. 1881년 왕가의 계곡에서 도굴꾼들이 찾아냈고 고고학자들이 회수했습니다. 미라는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매부리 코, 강한 턱, 위풍당당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에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가 그라는 설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에 많은 건축 노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람세스 2세 이후 이집트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청동기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중해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양 민족이 침입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침략자들, 히타이트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집트도 공격했습니다. 람세스 3세가 간신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쇠약해졌습니다. 제20왕조 이후 파라오들은 약했습니다. 신관들이 권력을 쥐었습니다. 특히 아문 신전의 대제사장, 이집트는 남북으로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664년 외세가 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짧은 지배였지만 치욕이었습니다.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캄비세스 2세가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파라오 제27왕조라고 부릅니다. 이집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잠깐 독립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제28왕조부터 제30왕조. 하지만 다시 페르시아에 정복당했습니다. 기원전 332년 새로운 정복자가 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로 왔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해방자로 환영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파라오로 즉위했습니다. 시와 오아시스의 아몬 신전을 방문했습니다. 신관이 그를 아몬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새 도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곧 떠났습니다. 동쪽 정복을 계속했습니다.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죽었습니다. 33세였습니다. 그의 제국은 장군들에게 분할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스인이었지만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신전을 지었고 이집트 신들을 섬겼습니다. 기원전 51년 마지막 위대한 파라오가 즉위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18세 소녀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15대 파라오. 그리스 혈통이었지만 이집트어를 배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유일했습니다. 총명하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리스어, 이집트어, 라틴어, 히브리어 등. 하지만 이집트는 약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에 의존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생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48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로 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유혹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양탄자에 몸을 숨겨 카이사르 앞에 나타났다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했습니다. 동생과의 왕위 다툼에서 이기게 도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습니다. 로마는 내전에 빠졌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동방을 장악했습니다. 기원전 41년 클레오파트라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배, 자줏빛, 또 향수 냄새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분장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버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살았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분노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안토니우스를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악티움 해전.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함대. 안토니우스가 패배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8월 1일 안토니우스가 자살했습니다. 검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8월 12일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바구니에 숨겨진 코브라. 하지만 독약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9세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로마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카이사리온을 처형했습니다. 17세 소년. 카이사르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 3000년 파라오 역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파라오는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는 독립국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 황제 개인 소유지였습니다. 파라오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첫째, 피라미드. 138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 고왕국과 중왕국 시대. 가장 큰 것은 쿠프의 대피라미드. 4500년이 지난 지금도 서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거대 구조물 중 하나.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논쟁입니다. 정확한 공법은 기록이 없습니다. 경사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무 썰매로 돌을 끌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력, 놀라운 조직력과 기술.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보여줍니다. 둘째, 미라 제작 기술. 시신을 보존하는 기술. 내장을 제거하고 나트론 염으로 건조시키고 수지로 방부 처리, 린넨으로 감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형체가 남았습니다. 람세스 2세의 미라는 머리카락까지 남아 있습니다. 셋째, 히에로글리프, 신성 문자, 그림, 문자 체계, 700개 이상의 기호, 신전벽, 파피루스에 새겼습니다. 기원전 3200년경 시작되었습니다. 기원 후 4세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3000년 이상, 1822년,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이 해독했습니다. 로제타석 덕분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히에로글리프, 데모틱, 그리스어로 새겨진 돌. 넷째, 예술과 건축. 이집트 예술은 독특했습니다.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옆모습, 눈은 정면, 몸은 정면. 영원함을 추구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스타일. 3000년간 거의 같았습니다. 거대한 신전들, 카르나크, 룩소르, 아부신벨. 거대한 기둥, 벽화, 조각상. 압도적인 규모. 신과 파라오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달력과 수학. 이집트인들은 365일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12개월, 각 30일, 마지막에 5일 추가. 나일 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파라오는 3000년간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170명 이상, 최초의 나르메르부터 마지막 클레오파트라까지. 그들은 왕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피라미드를 쌓았고, 신전을 건설했고,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파라오는 위대했습니다. 쿠프, 하트셉스트, 투트모세 3세, 람세스 2세. 어떤 파라오는 약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이들. 하지만 파라오 제도는 지속되었습니다. 3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정치 체제 중 하나. 왜 그렇게 오래 갔을까? 나일 강의 안정적 농업, 사막의 자연 방벽, 그리고 종교.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비밀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사라졌지만 유산은 남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고, 미라는 박물관에 있고, 히에로글리프는 해독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인류 문명의 경이입니다. 파라오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합니다. 오늘 세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흥미로운 세계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